자, 가봅시다. 자, 일단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까지 했어, 맞지? 오케이? 지수에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지? 처음에?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지? 그리고 걔가 A는 양순지, 음순지가 중요한 거고 N은 짝순지, 홀순지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개수가 나뉜다. 뭐 그거에 대한 예제들도 네가 좀 풀어봤었고, 그지? 그리고 로그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미조건, 진수조건 얘네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어떤 더러운 지수값이, 더러운 로그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봤어요. 그지? 여기다. 그리고 지수함수 관련해서 가장 이제 좀 화두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지수함수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내는 방법.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일단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치역에 대해서, 치역이 얘가 이거보다 커야 되는, 작아야 되는 그 기준은 뭐였어? 지수는 무조건 양수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냐 플러스가 붙냐 그거에 따라서 치역이 바뀌고요. 그거에 따라서 치역 점근선 만들어준 다음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걸 체크해서 그리는 방법,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했던 거 뭐였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다함수는 서로 차원이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는 만약에 다른 차원의 함수들이라면 연립을 했을 때 내가 교점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총 2가지였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함수랑 어떤 다항함수가 있어. 내가 여기와 여기의 값을 정확히 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마치 지금 인디언식 기호제 니네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거 제외하고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결국 교점은 얘네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서 얘네의 대소가 바뀐다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세모, 동그라미랑 세모 얘네를 봤을 때 얘네의 구호가 서로 역전이 되는 그 기준점이 역대 교점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요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숫자를 대입을 해서. 괜찮죠? 그렇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울기가 3이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과 요 놈의 점의 길이를 봤더니 여기가 2루트 10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내가 정확하게 얘네의 교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뭘 파악할 수 있다?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비교를 했을 때 요 직선의 특징, 어떤 직선을 그렸을 때 나는 계속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나는 뭘 파악을 했냐면 얘 기울기가 3이라면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요 비율 관계가 어떤 삼각형을 보든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루트 10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과감하게 얘의 좌표를 a, b로 놓는 다음에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 a 플러스 2, b 플러스 6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이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기억나요? 괜찮아? 오케이. 오늘은 이제 그래서 로그함수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갈 거야. 근데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니네도 알다시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게 뭐야? y는 2의 x승과 y는 로그 1을 플러스 x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계관이 뒤집힌 것 뿐이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꼴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의 내용을 니네가 잘 알고 있다면 오늘 할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로그함수 일단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모든 단원에서 다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였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얘네들을 풀어내는 과정까지 오늘 이어갈 거야. 괜찮지? 오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나한테 고1 때 수업을 들었던 애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전무할 테니까 요 설명 하나만 좀 진행을 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 알겠지? 그게 뭐냐면
함수의 실수배 관련된 내용. 얘기하니까 기억나? 실수배 뭔지 알아? 이름만 알지? 니네도 사실 까먹었지? 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알겠지? 함수의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니네가 함수를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은 총 두 가지를 배웠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배웠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교과서 고1 수학에서 니네한테 이제 제시를 해준 내용인데, 실수배라는 거는 사실 교과서에도 없고 니네가 겪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 교육과정에서는 실수배를 정확히 실수배라는 용어를 써주지는 않지만 문제에 녹아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특히나 기출 문제. 오케이? 그래서 실수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 어떤 느낌인지. 일단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이동은 뭐야? 그냥 니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건 다들 알죠? 뭐 점이면은 x축 방향 뭐 더해주기, 함수면 뭐 떼준다. 뭐 대충 알고 있잖아. 맞지? 대칭이동은 뭐야? x축 대칭, y 대신 뭐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y는 x 대칭. 뭐 x랑 y랑 위치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절대값 이런 것도 대칭이겠지, 그지? 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깐다, 뭐 위로 올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니네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맞지?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함수의 모양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x축 대칭이동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 맞지? 얘는 니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지? 얘네를 뒤집어서 포개면 정확히 포개어진다, 뭐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내신할 때? 그러니까 얘네는 포개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마찬가지야. 전부 다 포개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실수배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실제로 함수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도구. 그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한번 볼게요. 실수배는, 함수의 실수배는 봐봐. 니네 대칭이동도 x축 기준 대칭이동, y축 기준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맞지? 오케이? 실수배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 실수배가 있고 그리고 y축 방향 실수배가 있습니다. 일단 실수배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실수. 너네 그냥 아무 실수나 한번 생각해봐. 3 실수 대신에 3 넣어봐. 뭐야? 3배. 이런 거. 어떤 함수를 내가 2배하고 3배하고 루트 2배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내가 실수배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x축 방향 실수배랑 y축 방향 실수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니네한테 비주얼라이징을 해줄게. 잘 봐봐. 누구죠? 와, 누구야? 다리나. 이건 잘 안 해. 할인하죠. x축 방향 실수배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진은 그냥 그대로 여기 원본이야. 근데 x축 방향 실수배는 x축 방향이 어디야? x축 이쪽이죠. 그러니까 x축 이쪽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늘려보겠다 해서 오케이? 이렇게 늘려보겠다. 요게 x축 방향 실수배예요. 얘는 지금 봐봐. 원래 원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2배 늘어났다고 하면은 나는 얘의 실수배를 2배 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겠지. 2분의 1배 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괜찮아? 오케이? 원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y축 방향 실수배는 그럼 뭐겠어? 위아래로 얘를 이렇게 늘린다는 거겠죠. 괜찮아? 얘는 2분의 1배, 얘는 2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실수배를 해볼게. 알겠지? 그래서 실수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x축 방향 실수배 먼저 볼게. 잘 봐봐.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0,0을 지나는데 얘가 1,1을 지나고 2,3을 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래서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납득되니? 오케이? 근데 내가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면 f1은 뭐죠? 1이죠. f2는 3이죠. 까지 납득되지? 나는 얘를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2배를 늘릴 거야. 그럼 그게 어떤 짓거리냐면 1,1이 2,1로 오는 거야. 2,3은 4,3으로 오는 거야. 여기 어떤 a, b가 있다면 나는 얘를 2a, b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2배를 늘리고 싶다.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얘네가 x 좌표들이 전부 다 2배가 됐기 때문에 내가 y축의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똑같겠죠. 그지? 어떤 지점을 잡더라도 얘의 길이는 항상 똑같을 거야. 요거 납득돼? 그럼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봐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y는 f 2분의 1 x가 됩니다. 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봐봐. 얘는 내가 요 함수는 f1이 1이고 f2가 3이라 그랬어. 내가 요 함수에다가 x 값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될 것 같아? 2를 집어넣어야 1이 될 것 같지 않나요? f1이 1이잖아. 근데 얘는 2,1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여기가 f1이 되면서 f1이 1이다. 함수값 y 값이 1이 된다. 이런 의미.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죠. x 값에 4를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얘가 2로 바뀌면서 f2가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나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x축 방향 실수배. 나는 x축 x 대신에 2분의 1 x를 대입했더니 x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됐어? 2배 실수배가 될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내가 봐봐. 내가 지금 얘를 2배를 한 거잖아. 만약 내가 3배를 하고 싶어. 1,1에서 3,1로 내가 얘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f 3분의 1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야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1을 지날 거 아니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얘를 일반화 한번 해볼까? x 대신에 2분의 1 x를 대입했더니 x축 방향으로 2배. 어떤 관계예요? 역수 관계잖아, 맞지? 니네 항상 함수를 조작할 때 뭔가 계속 니네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항상 반대로 흘러간다는 생각 들어본 적 없어? 평행이동할 때 분명히 x축 방향으로 일반급 평행이동인데 x 대신에 x-1을 집어넣는데 항상 반대였잖아. 대칭이동도 어때? x축 대칭을 하고 싶은데 y 대신에 -y를 집어넣는 항상 반대였죠. 그것처럼 x 대신에 2분의 1 x를 대입했더니 오히려 얘는 거꾸로 역수로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이걸 내가 일반화하면 내가 x 대신에 a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가 되겠죠. 요게 일반화한 x축 방향 실수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 내가 얘를 쪼그라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좀 쪼그라뜨리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2분의 1,1이 들어와야겠지. 그럼 이 함수는 y는 f2x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2분의 1배를 하고 싶었더니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다. 서로 역수 관계다. 이런 내용은 니네가 파악이 가능할 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단적인 예시를 또 다시 한번 들어줄게. 2차 함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y는 4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여기다 그려줄 거거든. 얘는 봐봐. x제곱을 내가 4x제곱으로 만들고 싶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죠? x 대신에 몇 집어넣는 거야? 4x 집어넣는 거야? 2x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나 x 대신에 2x 집어넣었거든? 그럼 x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역수배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y는 1을 한번 투영을 시켜볼게. 니네 얘 y값 1 되려면 여기 x값 몇이어야 돼? 1,1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몇 집어넣어야 1 되냐? 2분의 1 되는 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2분의 1배가 된다. 실제로 y는 4도 한번 투영시켜볼까? 어떻게 돼? 여기는 2,4야. 맞지? 그럼 얘는 1,4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1, 2 얘네가 두 배가 돼서 길이가 완전히 똑같고요. 얘도 이렇게 길이가 완전히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죠? 요게 x축 방향 실수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두 번째로 내가 만약 y축 방향 실수배를 보고 싶으면 얘랑 얘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면 y 대신에 ay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a분의 1배가 된다. 이것도 같은 논리. 오케이? 완벽히 똑같은 논리야. 이 x축 방향 실수배, y축 방향 실수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봐봐. 이차 함수 또 그려볼게. 똑같이 그려볼게. 똑같은 거 그려볼게. y는 4x. 자 봐봐. 내가 얘 아까 x 대신에 2x를 대입했던 얘가 이렇게 됐어. 맞지? 근데 y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있는 y 대신에 뭘 집어넣었더니 얘가 될 것 같아? y 대신에 4분의 1 y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4가 여기로 가서 y는 4x제곱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y 대신에 4분의 1 y가 집어넣어졌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몇 배다? 4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x의 값 똑같은 놈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1,1이에요. 근데 얘는 4,1이 1,4가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4배가 된다. x에다 2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2 집어넣으면 얘는 2,4야. 얘는 2,16 되는 거잖아. 실제로 y의 값도 실제로 4배가 됐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함수를 바라볼 때 4분의 1 y는 x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니네가 편해 불편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y는 4x제곱. 자, y축 방향 실수배 한정으로 그냥 여기 앞에 개수가 4가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냥 4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물어보자. 이 개념을 니네는 완전히 처음 보니? 완전히 처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니네는 언제 배웠냐면 수1에서 이미 배웠어요. 뭐 할 때?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 니네는 이미 했어. 잘 봐.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y는 sin x야. 주기가 몇이죠? 주기 2파인 거 맞지?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새롭게 y는 sin 2x를 그려주고 싶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잘 봐봐. 얘 주기가 2파이예요. 근데 얘 주기는 니네가 몇이라고 배웠어? 원래는 2파인데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된다. 앞에 있는 이 개수 2로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다 이렇게 간 거잖아. 실제 얘 원리가 뭐였냐면 x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x방향으로 몇 배? 역수니까 2분의 1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파이 콤마 0이 어디로 와요? 2분의 파이 콤마 0으로 오는 거고 2파이 콤마 0이 파이 콤마 0으로 오는 거니까 얘네가 전부 다 2분의 1배 축소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원리가. 근데 그냥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알려줘? 공식이야. 외워서 했겠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원리는 실제로 실수배를 기반으로 문제를 만든 것이었다. 게다가 또 뭐도 있어. y는 2sin x. 얘는 어때요? 최대값 최소값이 바뀐다라고 니네가 배웠지. 그것도 사실 왜 그런 거야? 얘가 원래 2분의 8,1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걔를 2sin x를 그리려고 보니까 어때? 2배를 해주면 된다고요. y축 방향으로 2배가 실수배가 된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게 x축 방향, y축 방향 실수배였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도 조금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사실 니네가 고1, 고2 때 이제 나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내가 이미 좀 설명을 했을 내용이기는 한데 니네는 고1, 2 때 나한테 수업을 들은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들었어도 되게 짧게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고1, 2 때 이미 하고 좀 넘어갔어야 하는 내용 같은 거를 지금 한번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이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배웠지. 내신 때 많이 써먹었지. 꿀 좀 빨았지. 그지? 나는 고1 친구들한테도 항상 설명을 하는 게 2차 함수의 비율 관계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2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실수배랑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네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1만 x 더하기 365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네 둘은 평행이동하면 포개어집니다. 5x. 아니요? 그래서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저 뒤에 기다리 책상 뒤에 그냥 에어컨 꺼야 돼. 덥지? 덥지? 다시 질문 들어봐. 얘랑 얘는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완벽히 포개어진다. 5x 모양이 완벽히 똑같다. 5x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 솔직히 빡세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얘가 계산하기는 좀 거지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이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뭐야 지금? y는 x제곱을 그냥 x축방향으로 p만큼 y축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 얘는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얼만큼 바뀌든지 간에 얘네 모양이 완벽히 똑같다면 나는 그냥 y는 x제곱의 모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닐까가 내 이론이야. 그래서 얘의 모습에 조금 더 내가 집중을 해보려고 보니까 봐봐. y는 x제곱이에요. 요거 x축 y축이야. 1, 몇이 나지? 1,1 그리고 2,4 그리고 여기 위에 3,9 요거를 지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어차피 모양이 안 바뀌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바뀌더라도 뭐는 안 바뀌냐면 잘 들어. 꼭지점을 기준으로 1만큼 증가했어. 몇 올라가야 돼? 1만큼 올라가야 돼. 그림이 거지 같아도 양해 부탁드려요. 2만큼 갔어. 몇 만큼 올라가야 돼? 4만큼 올라가면 된다. 3만큼 갔어. 몇 만큼 올라가면 된다? 9만큼 올라가면 된다. 이거는 그냥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예시로 그냥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꼭지점이 뭔지가 몰라요. 근데 3,k래 까지 됐지?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여기 6,a 2,b 이런 점이 있어. a-b는 뭔가요? 뭐 이런 미지수가 난무하는 문제를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도 내가 2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용하면은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어떻게? 얘 몇 떨어져 있어? 3 떨어져 있지. 그럼 얘는 9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몇 떨어져 있죠? 1만큼 떨어져 있지. 몇 만큼 올라가야 돼? 1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봐봐. 얘는 꼭지점 기준으로 9만큼 올라갔고 얘는 꼭지점 기준으로 1만큼 올라갔어. 얘와 얘의 y좌표 차이는 몇이야? 8이다. 그냥 계산 안 하고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이게 그러면 실수배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에서만 쓸 수 있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거를 좀 확장해보자고. 최고 차이 개수가 a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들아 y는 ax제곱이야. x제곱 대신 여기 있는 개수 a가 붙었어. 그럼 얘는 y축 방향으로 a배 실수배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원래 얘는 1 증가하면 x 증가량이 1만큼 올라가는 거였거든? 실제로 얘는 이제 몇 올라가는 거야? 1 곱하기 a만큼 올라가는 거야. 4였어 원래. 몇만큼 올라가야 되죠? 4 곱하기 a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고 얘도 원래 9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9 곱하기 a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일반화시킨 2차 함수의 비율 관계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냥 최고차에서 음수인 것도 한번 생각해볼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3콤마 내가 여기서 6 뭐시기? 뭐 5 몇시기? 얘를 식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5콤마가 아니죠. 1 뭐시기?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해. 몇 차이야? 2 차이 나지. 원래는 몇만큼 내려가야 돼? 4만큼 내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얘 최고 차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뒤집은 거랑 그냥 별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냥 몇 만큼 내려간다고 보는데 12만큼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야. 얘도 봐봐. 3만큼 차이 나지. 원래는 몇 만큼 내려가야 돼? 9만큼 내려가야 돼. 근데 얘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3 곱해주면 얘는 27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얘와 얘의 y좌표의 차이를 구하세요. 12에서 27 빼주면 15만큼 서로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오늘 설명만 듣기 되게 지루하지? 문제 하나 풀어봐봐. 여기 빈대다가 한번 풀어보자. 여기 y는 fx인데 fx equal x 플러스 4에 p 마이너스 2x 의 최대값이 32일 때 양수 p의 값은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한번 냈다고 생각해보죠. p를 구해요. 얘들아 원래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 새끼를 전개해서 2x제곱 더하기 p-8x 더하기 4p인데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꼭지점 구한 다음에 꼭지점이 32다. 그게 p에 대한 방정식이라서 양수 p는 또 따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부러 내가 인수분해 되게 줬어.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여기 몇이야? 2분의 p야. 그렇지 않니?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근본만 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지. 그럼 봐봐. 여기의 값이 지금 32라는 소리야. y의 값이. 얘는 y의 값이 0이잖아. 몇만큼 차이 나죠? 32만큼 차이 나지.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 근본이 2라고. 그러면 얘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최고 차이 계수가 2가 곱해져 있고 여기 있는 16은 왜 만들어진 놈이야? 얘가 4만큼 떨어진 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놈이라고. 그러면 얘도 몇 만큼 떨어졌겠어? 이차 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 대칭이죠. 4만큼 떨어졌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2만큼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4로부터 8만큼 가면 이 새끼가 4겠네. 그럼 p는 8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어떻게 써먹는지 이해가 되셔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 2차 함수가 나오면 이 2차 함수의 비율 관계도 내가 좀 많이 써먹을 거야. 11, 24, 39 하면은 아 그거?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수배 얘기를 갑자기 로그 함수에서 왜 했느냐? 삼각함수에서 해도 되는데 가끔 함수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할 때가 많단 말이야. 에이 줄면 안 돼. 줄면 안 돼. 나 힘든 거 알겠어. 줄면 안 돼. 졸리면 일어나. 가끔 문제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로그 함수. 저번 시간에 지수 함수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간단히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요거는 알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로그 1을 밑으로 한 x는 얘 이렇게 생겼고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한 x는 밑이 0에서 1 사이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밑이 1보다 큰 경우만 쉽게 그리는 경우를 좀 알려줄게. 알겠지? 그럼 밑이 만약에 0에서 1 사이야. 그러면 니네 반대로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얘도 4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마이너스 x 이게 있을 거야. 맞지? 오케이?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는 또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볼 거야. 얘 x의 부호 어때? 양수야. 얘 양수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가 된다. 얘는 하나만 음수네. 근데 얘는 양수네.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된다. 얘는요? 감소가 되겠죠? 하지만 얘는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얘의 치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잘 들어봐. 니네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 아니냐? 자, 잘 들어봐. 지수 함수는 원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 근데 치역이 좀 정해져 있을 뿐이야. 그래서 점근선이 y는 뭐시기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지. 근데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에다가 y는 x 대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놈이 뭘로 바뀌는 거야? 치역이 실수 전체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러면 치역이 제한되어 있었던 지수 함수에 반해서 로그 함수는 뭐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정의역은 뭐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진수 조건 때문에. 항상 얘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니네 점근선 뭐라고 배웠어? y축이라고 배웠잖아. 그게 왜 그런 거야?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 조건 때문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그걸 활용하면 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오든지 개형을 굉장히 쉽게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네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릴지 한번 생각해봐. 얘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야. 근데 얘네의 점근선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진수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얘네 진수 조건 생각해봐.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어디 만들어지겠어? x가 3인 쪽에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는 여기에 그려져야 돼, 여기에 그려져야 돼.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얘가 증가해야 된대. 그래프는 어떻게밖에 안 그려져?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 로그 함수랑 아니 지수 함수랑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이지? 저번 주에 했던 거랑. 얘도 한 거지. 요거 어때? 얘는 안에 있는 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럼 점근선은 x가 2긴 한데 그거보다 왼쪽에 그려줘야겠죠? 애초에 정역 자체가 x가 2보다 작다니까. 그러면서 얘가 감소해야 돼.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쌤 뒤에 있는 숫자는요? 뭐 어차피 위아래로 평이동만 됐을 뿐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어때? 5보다 큰 쪽에다 그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얘는 감소해야 돼.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때?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서 얘가 증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대충 감 잡았어? 어때? 완전 똑같죠? 지수함수랑? 그치? 지수함수는 결국 지수 쪽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그런 조건 때문에 내가 그렸던 거고, 얘는 진수 조건 때문에 얘가 무조건 커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정근선이 그려지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오케이? 응? 줄게. 괜찮죠? 사실 그 함수 관련해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니네가 뒷장을 보면 알다시피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좀 없어진 지가 좀 됐어요. 옛날 문제들이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고, 그래도 최근에 나온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옛날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굳이 그렇게 막 대비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뽑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은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이 정도는 좀 알면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만 내가 뽑은 거야. 알겠지?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안 해도 돼 얘들아 지워 하는 것들은 그냥 지우세요. 그냥 지워. 8-1번 한번 봅시다. 두 점 1,0, 0,-m을 지나는 직선이 두 곡선과 각각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너네 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니? 어떻게 그려요? 대충 내가 2로그 x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3로그 x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3로그 x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니네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실수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y는 3로그 x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 나 어떻게 그린 걸까? 얘랑 얘 y의 값만 비교해보면 y는 로그 x 기준으로 얘는 2배 한 거고 얘는 3배 한 거야. 맞지?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1.5배 아니야? 뭔 말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게 실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니네가 알고 있다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쓰진 않을 거야. 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x는 k라는 직선을 하나 투영시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겠어? 2대 1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는 거야. 애초에 실수배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가 2역하라는 놈이고 여기가 3역하라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2대 1로 일정하다. 어떤 직선을 잡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아? 그러면 뭐 어차피 이 문제에서 그걸 쓰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는 수단은 되니까 실수배를 좀 설명을 했어요. 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너네 여기가 1,0을 무조건 지나는 곡선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0,-m이 있대. m은 양수래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이쯤 어딘가 있겠지. 걔랑 각각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을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교점이 P, Q, 이렇게 나오는데 P랑 Q가 둘 다 1보다 크대. 그러니까 교점이 애초에 이쪽에서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 그럼 대충 그거랑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 여기가 이제 0,-m일 거고 여기가 P, 2 로그 P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닿는 점이 있을 텐데 여기가 Q, 3 로그 Q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림 대충 이해했니?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기억 한번 살펴봅시다. P랑 Q랑 비교했을 때 P가 더 큽니다. 맞아 틀려? 개소리죠. 누가 봐도 P가 더 작잖아. 맞지? 그 이유는 Y는 2로그 X가 좀 더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알겠지?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 선정한 이유가 니은 디귿 때문인데 니네 니은 디귿 저 관련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유형을 본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기울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맞지? 그러면 너네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우변은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P, 얘랑 Q, 얘의 평균 변화율이 이거 아니야? 그게 M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M은 뭔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사실 M이라는 좌표가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얘네가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면 얘네 둘로 내가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어때? 1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m이니까 그게 m이 맞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니은도 맞다. 괜찮죠? 자, 디귿은요? 이것도 분수니까 어떻게든 내가 기울기로 봤으면 참 좋겠는데 너네 얘를 기울기로 바라볼 수 있겠니? 어떻게? 뭐라고? 원점이랑 어떻게? 결국 Q랑 3로그 Q는 여기밖에 없어 맞지? 근데 얘가 다른 수식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걸 니네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Q 빼기 0 로그 Q 빼기 0 이렇게 받아들여. 얘는 뭐야? 0,0과 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요 기울기, 노란색 놈의 기울기가 크니 얘 기울기가 크니 요거 물어본 거야. 니네가 봤을 때 누가 더 커? 보라색이 더 완만하죠? 노란색이 더 가파르지? 그러면 기울기? m이 더 큰 거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워밍업으로는 할만하죠? 괜찮지? 이 정도는? 좋습니다. 8-3번 볼게.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시죠. 이제 너네 입장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내가 로그 2를 밑으로는 x를 그렸어. 로그 4를 밑으로는 x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겠어? 얘는 뭐죠? 2분의 1 로그 2를 밑으로는 x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랑 몇 배 차이? 2분의 1배 차이.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당연히 쓰지는 않겠지만 어떤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을 만들어내면 얘는 항상 길이가 똑같을 거야. 왜냐면 얘를 절반 줄인 게 얘이기 때문에.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괜찮지? 요 실습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 그래서 좀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는 편이 항상 좋을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로그 2를 밑으로는 x가 n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내가 어떤 y는 n이라는 놈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로그 2를 밑으로는 x랑 y는 n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기준으로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4를 기준으로는 요 점 기준으로 얘가 좀 더 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전부 다 이 집합들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an을 만족하는 그 x의 값은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놈이고 bn을 만족하는 놈은 빨간색으로 칠한 놈이라고. 괜찮지? 기억 한번 볼까? A1은 무슨 소리야? 요 n의 값이 1일 때 요 노란색 부분은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괜찮아? y가 1이에요. 그럼 니네 몇 집어넣어야 1돼? 2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2,1이라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요 노란색 파트의 x의 값은 0부터 1까지야? 0부터 2까지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해되셔? 오케이? 니은은요? A4랑 B2랑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주면 되지? A4는 여기의 값이 4일 때, 잘 봐. 여기의 값이 4일 때, 그때 x의 값은 몇이죠? 16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y n의 값이 2일 때, 그럼 얘는 x의 값이 뭐야? 마찬가지로 16이야. 그렇게 되면은 A4나 B2나 둘 다 어떻게 표현이 된다? x바 0부터 x가 16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니은은 맞다.
여기 어떤 집합인지 이해가 되죠? 따라와? 오케이. 디귿 봅시다. AN하고 BN하고 비교했을 때 BN이 AN보다 크대요. AN이 부분 집합이래. 그럼 무슨 말이겠어? AN이 먹힌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 그림 봐봐. 지금 AN이 노란색이고 BN이 빨간색이거든? 지금 저 포함 관계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얘는 무조건 먹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라고 치부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어. 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n이 뭐죠 지금? 정수야 정수. 그지? 내가 y는 n을 만약에 여기다가 그려볼게. 그럼 어때요? 지금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요건데 그러면 내가 칠할 노란색 부분은 어디야? 얘를 지나서 이쪽 파트야. 그지 않니? 근데 얘 y는 로그 4를 밑으로 한 x 기준으로는 얘가 이쪽이라고. 그지? 이번엔 누가 먹히는 거야? 빨간색이 먹히는 거야 노란색이. x값만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 n이 양수일 때. 이 소리예요. 사실 0도 포함할 수 있겠지. 그지? 서로 같은 집합도 어쨌든 부분 집합이라고 치는 거니까. 그지? 그랬을 때 얘는 뭐야? 음수면 이게 역전이 되니 이 소리거든. 어때요? 역전되는 거 내가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디귿 맞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다 볼 수 있는 거야. 할만하십니까? 오케이.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좀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 마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 오늘 이론 설명은 이게 다야. 계속 문제 풀 거예요.